옛날 옛적 충청도 한마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석수였지요. 그의 손만 거치면 무너진 담장도 다시 일어서고 기울어진 지붕도 곧게 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있어 우리 마을이 든든하다. 돌쇠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 사시는 늙으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다는 게 기뻤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부잣집 사랑채 지붕을 고치던 돌쇠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억1도 넘는 높이에서 곤두박질 친 돌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지요. 돌쇠야, 정신 차려라.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돌쇠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돌쇠의 오른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피가 바지를 적시고 있었지요. 집으로 옮겨진 돌쇠는 사흘 밤낮을 신음하며 뒤척였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만 흘렸지요. 아이고, 내 아들 돌쇠야. 흑흑, 어쩌면 좋으냐. 마을에 뼈 맞추는 할아버지가 와서 살펴보았지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내 솜씨로는 어렵소. 뼈가 산산조각이 났으니 한양에 가서 명의를 만나야 할게요. 하지만 돌쇠네 형편에 한양까지 갈 여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늙은 어머니는 집안에 남은 쌀독을 뒤지고 장롱 속 비단 보자기에 싸둔 은전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환갑잔치 때 쓰려고 모아두신 거 아니옵니까? 내 다리가 낫는다면 환갑잔치가 무슨 소용이냐. 어서 한양으로 가거라.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몸으로 한양까지 가는 것도 고통이겠지만 그곳에서 명의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지요. 무엇보다 늙으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다리는 점점 더 퉁퉁 부어올랐고 고름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슬금슬금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난과 병은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돌쇠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튼튼했던 다리가 이제는 제 몸을 지탱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석수로 살아온 2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제가 쓸모없는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아만 있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돌쇠도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뼈를 붙이는 신기한 약을 가진 의녀가 이 고을에 왔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의녀는 한양에서 왔다고 했고 어떤 부러진 뼈도 열흘이면 붙인다고 했습니다. 돌쇠네 들었소? 의녀가 왔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오. 하지만 약값이 얼마나 될지. 약값이 무슨 대수요. 아들 다리가 먼저지. 늙은 어머니는 다시 한번 집안을 뒤졌습니다. 남은 은전 몇 냥과 비녀 하나,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옥 도장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 도장은 아버지가 남기신. 내 아버지라면 아들을 살리라고 하실 게다. 늙은 어머니는
이웃집 안악내의 부축을 받으며 의녀가 머문다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석수로 이름을 날리던 젊은이가 이제는 누워서 어머니의 등에 업히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쇠는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쳤습니다. 힘없는 주먹은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천장에서 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거미는 돌쇠의 가슴팍 위에 살포시 앉았다가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미줄은 얇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가느다란 줄도 제 몸을 지탱하는데 나는 왜 이리 무력한가. 그때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지요. 돌쇠야, 의녀를 모셔왔다.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깨끗한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쪽을 찌고 허리춤에는 약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녀 설화라고 하옵니다. 환자가 이 방에 계신가요? 의녀 설아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향긋한 약 냄새를 풍겼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지요. 예. 저희 아들이옵니다.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열흘이 넘도록 낫질 않고 있사옵니다. 설아는 돌쇠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다리를 손으로 짚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야, 이것 참 심각하구려. 뼈가 어긋나 있고 기혈이 막혀 고름이 생겼습니다. 더 늦었으면 다리를 못 쓰게 될 뻔했어요. 그럼 고칠 수 있겠사옵니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저는 한양에서 대대로 의술을 이어온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 집안의 비방약이라면 부러진 뼈도 열흘이면 붓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의녀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걱정 마세요. 다만 설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돌쇠의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지요. 다만 뭐가 문제이옵니까? 이 약은 재료가 매우 귀합니다.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천년 영지, 금강산에서만 나는 불로초, 그리고 호랑이 뼈를 갈아 만든 골분까지 들어가지요. 그러니 약값이 좀 나갑니다. 설아의 말에 돌쇠의 어머니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은정과 비녀, 그리고 옥 도장이 나왔지요. 이것밖에 없사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면 집이라도 팔겠사옵니다. 설아는 보자기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참, 딱한 형편이시구려. 하지만 약은 이미 조제를 시작했으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환자를 보니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설아는 품에서 조그만 옹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검붉은 약이 든 항아리였지요. 이 약을 하루에 3번 상처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열흘 안에 뼈가 붙을 것입니다. 단 절대로 물에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닿으면 약효가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되니까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설아가 돌아간 뒤 돌쇠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약은 진흙처럼 차갑고 끈적했지요.
바르는 순간 화끈거리던 다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나을 게다. 조금만 참거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많은 돈을 받고 준 약이 겨우 이 작은 항아리 하나라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부어오른 살은 검붉게 변했고 악취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고름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약이 듣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의녀께서 열흘이면 낫는다고 하셨다. 조금만 더 참거라. 돌쇠의 어머니는 더 자주, 더 많이 약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를수록 다리는 점점 더 검게 변해갔지요. 이제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약을 치워주십시오. 바를수록 다리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명희가 준 약인데. 하지만 돌쇠의 어머니도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의녀를 찾아갔지요. 설아는 주막 사랑채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인일이신지요? 의녀님, 약을 발라도 우리 아들 다리가 낫질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물에 닿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옵니다. 조심 또 조심했사옵니다. 그런 마음에 부정한 생각을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약은 정성을 다해야 효험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잡념을 품으면 약이 독으로 변합니다. 설아의 말에 돌쇠의 어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약값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사옵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없는 거지요. 이제라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설아는 품에서 또 다른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강한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안에서부터 뼈를 붙여줍니다. 다만 이 약은 재료가 더욱 귀해서 얼마이옵니까? 은자 20냥입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냥이라니 그건 집을 팔아도 모자랄 돈이었지요. 돈이 없으시면 집문서를 맡기십시오. 아드님이 낳으면 갚으시면 됩니다. 집문서를요? 아니면 아드님이 평생 안진뱅이로 사시던지요. 선택은 어머님 몫입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3대가 살아온 그 집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집쯤이야. 여기 있습니다. 설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봉지를 건넸지요. 하루에 한 번 새벽에 드십시오. 열흘이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 뒤편 헛간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설아와 함께 있던 건 사내였지요. 마흔 즈음 되어 보이는 그 사내는 설아의 오라비 약장수 판수였습니다. 설화야, 오늘도 한 건 단단히 걸렸구나. 판수는 집문서를 펼쳐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대가 살았다는 기와집이라더군. 팔면 제법 짭짤할게야. 설아가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돌쇠라는 놈, 이제 다리 자를 날도 멀지 않았어. 수로운 가루를 저렇게 발라댔으니
살이 썩는 건 당연하지. 그하하. 저 어미는 정성이 부족해서 약이 안 든다고 믿고 있을 테고, 뼈도 부러지고 머리도 비고 우리 주머니만 잘 채워지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달빛에 스며들어 마을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돌쇠의 방에서는 또다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돌쇠의 다리는 결국 잘라내야 했습니다. 마을에 뼈 맞추는 할아버지가 톱을 들고 와서 무릎 아래를 싹둑 잘라냈지요. 돌쇠의 비명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돌쇠의 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내 아들 돌쇠야. 아이고 가엾고 불쌍해서 어쩌노. 다리를 잃은 돌쇠는 더 이상 석수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마저 빼앗긴 그들은 마을 어기 허름한 움막으로 쫓겨났지요. 돌쇠는 나무로 만든 의족의 의지에 겨우겨우 걸었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끼 먹을 것이라도.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주막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의녀 설아와 약장수 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야, 오늘 옆집 영감탱이 하나 또 낚았다. 자식놈이 한양서 벼슬한다고 해마다 효도비를 붙여온대. 후, 그럼 또 한탕 하겠구만. 내일 찾아가서 영험한 장수약이 있다고 꼬드겨 보려고. 늙은이들은 죽음이 두려워 뭐든지 믿으니까.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어머니가 가진 것 전부 내어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의녀 설아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요. 저 사기꾼들. 돌쇠는 주막 안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짚은 몸으로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요. 분노와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시게 젊은이. 누군가 돌쇠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그 사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것이 양반집 도련님 같았지요.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네. 자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구먼. 사내는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힘이 있었지요. 예.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약을 썼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돌쇠는 깜짝 놀라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네. 수은 냄새 말일세. 내가 비록 눈은 못 보지만 코는 남보다 밝거든. 수은이라니요? 그러네. 자네가 바른 약에는 수은 가루가 들어 있었을 게야. 수은은 처음엔 통증을 먹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을 썩게 만들지.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녀 설아가 준 약이 독약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럼 저들에게 속은 겁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먼. 그나저나 자네 이름이 뭔가? 돌쇠라고 합니다. 돌쇠. 좋은 이름이네. 나는 강우라고 하네.
서강우. 강우는 지팡이를 짚고 주막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저 안에 의녀와 약장수가 있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저들은 걱정 말게. 내가 좀 만나봐야겠네. 강우는 돌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걷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지요. 주막 안에서는 설아와 판수가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주막이오. 객실이 있소? 강우가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달려와 말했지요. 예. 손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강우는 지팡이로 기둥을 더듬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설아와 판수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것 봐라. 눈먼 양반이구만. 옷차림이 제법인 것을 보니 돈이 좀 있겠어. 판수가 슬그머니 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혹시 불편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소인은 약장수 판수라고 하옵니다. 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긴 눈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보였지요. 아, 약장수. 마침 잘 만났구려. 나는 어려서부터 눈이 보이질 않아서 말이요. 혹시 눈을 밝게 하는 약이라도 있소? 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저희에게 아주 좋은 약이 있사옵니다.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천년 영지로 만든 명약이지요. 오, 그렇소. 그럼 그 약을 한번 써보고 싶구려. 하지만 나으리, 이 약은 매우 귀해서 값이 좀 나가옵니다. 강우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째그랑 소리가 났지요. 은자가 든 주머니였습니다. 돈은 걱정 말고 약이나 구해주시게. 눈만 뜨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내겠소. 판수와 설아는 서로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약을 가져오겠사옵니다. 강우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판수와 설아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저놈 엄청 호구 같소이다. 그래, 호구 좀 털어보자. 크크, 눈먼 놈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이게 웬 떡이냐? 내일 독약 한 사발 먹이고 돈을 몽땅 뜯어내자고. 당연하지요. 그놈도 돌쇠처럼 만들어 버립시다. 두 사람은 다시 술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우가 방 안에서 눈을 번쩍 뜨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눈먼 사람처럼 행동하니 저 새치혀들이 참 가볍구만. 강우는 벽에 귀를 대고 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판수와 설아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지요. 내일은 그 옆 동네 과부댁도 만나보자꾸나. 지어머니 병 때문에 논 팔려고 한다는구나. 과부라. 젊은 과부요? 그래, 25이라던가. 얼굴도 제법이라는구만. 크아. 그럼 약간 말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겠소이다. 설아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너는 욕심이 많아. 돈만 뜯어내면 되지. 재미있잖우? 오라버니? 가난한 놈들 쥐어짜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오. 강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뼈마디가 뚜둑 소리를 냈지요. 인면수심이라더니 딱 맞는 말이로구나. 강우는 지팡이를 세워두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너희가 독을 팔았으니 나도 독을 선물해야겠구나.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판수와 설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객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더듬거리는 모습이었지요. 나으리 주무시는데 불편하신 곳은 없으셨는지요? 주막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예, 편히 쉬었습니다. 눈이 났을 명약을 먹을 생각에 잠을 조금 설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장수는 언제 옵니까? 아, 약장수 판수 말씀이신가요? 아침 일찍 약을 구하러 나가셨답니다. 곧 오실 거라고 하셨지요. 강우는 주막 마당 평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판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나으리, 기다리셨지요? 약을 구해왔사옵니다. 판수는 품에서 작은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강우는 코를 벌름거리며 그 냄새를 맡았지요. 이게 진짜 눈이 떠지는 약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물에 타서 하루에 3번 드시면 되옵니다. 한 보름만 드시면 눈이 밝아지실 겁니다. 정말이요? 보름 만에 눈이 떠진다고요? 강우는 비단 주머니에서 은자 10량을 꺼내 건넸습니다. 판수의 눈이 반짝였지요. 나으리, 이건 너무 많은데요. 무슨 말씀을요? 눈이 떠지는 명약을 주셨는데 이 정도 사례는 해야지요. 얼른 받아두시죠. 판수는 은자를 받아들고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으리는 정말 큰 복을 받으실 분입니다. 판수가 돌아가자 강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떴지요. 약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은에다 부잣뿌리 독초를 갈아 넣은 것 같군. 이걸 먹으면 토사광난이 일어나지. 계속 먹으면 오장육부가 망가지고. 강우는 약 봉지를 품에 넣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판수가 주막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겠군. 강우는 지팡이를 방에 두고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장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기와 위를 고양이처럼 조용히 걷는 그의 모습은 무예 고수의 신법이었습니다. 판수를 멀찍이 따라가니 주막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곳이 저들의 소굴인가. 강우는 담장 너머로 몸을 날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살짝 드러냈지요. 아니 훤히 보였습니다. 판수와 설아가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마른 체구에 쥐 같은 눈을 한 중년 남자가 있었지요. 설화, 판수, 이번 달 수확이 아주 좋구만. 은자 100량이 넘는다니. 다 우리가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지요. 주사또, 주사또라 불린 남자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너희 덕분에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있어. 계속 이대로만 가자고. 주사또까지 한패로구나. 관아의 아전이 사기꾼과 손을 잡았다니. 강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판수가 금괴를 이빨로 깨물며 웃었습니다. 주사또, 그 돌쇠 놈 다리 잘라낼 때 비명 들으셨소? 아주 가관이더이다. 그아하, 게다가 그 어미는 아들 살리겠다고 집문서까지 들고 왔었고, 다리는 다른 의원에서 자르고 우리한테 약값은 톡톡히 낸 거지. 설아가 비단옷을 몸에 대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설화야, 오늘 옆집 영감탱이 하나 또 낚았다.
자식놈이 한양서 벼슬한다고 해마다 효도비를 붙여온대. 판수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호, 그럼 또 한탕 하겠구만. 설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내일 찾아가서 영험한 장수약이 있다고 꼬드겨 봐야지. 늙은이들은 죽음이 두려워 뭐든지 믿으니까. 판수가 술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놈의 효심 덕에 우린 돈 방석에 앉겠어. 멍청한 것들. 부모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돈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설아가 다시 비단옷을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멍청한 것들. 상처에 수은 가루 좀 뿌리면 고통이야 먹겠지. 살이 썩는 건 지들 팔자고. 주사또가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온 눈먼 놈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약을 팔았으니 곧 배탈이 나서 들어누울 겁니다. 그때 가서 돈을 몽땅 털고 인적 없는 곳에 버리면 됩니다. 좋아. 그렇게 하도록. 눈먼 놈이라 아무도 모를 거야. 강우는 지붕 위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돋았지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오늘 밤이 내 놈들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강우는 조용히 지붕에서 내려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왔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우는 방 안에 앉아 품에서 여러 가지 약재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재를 섞기 시작했지요. 이 독초와 저 독초를 섞으면 설사와 구토가 나겠지. 여기에 이걸 더하면 환각까지 보겠고, 환각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보게 만들어야지. 강우의 손끝에서 죽음의 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팔던 약과 똑같은 색, 똑같은 냄새로 만들어야 속이지. 강우는 판수에게서 받은 약을 조금씩 섞어가며 색과 농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옹기 항아리에 담았지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 밤이 깊으면 움직이자.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해졌지요. 강우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붕 위를 날듯이 달려 그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은 고요했습니다. 안채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강우는 담장을 넘어 조용히 앞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저쪽이겠군. 강우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독대에 술독이 보였지요. 저들이 밤마다 마시던 술독이로구나. 강우는 술독의 뚜껑을 열고 자신이 만든 독약을 조금씩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로 저어 섞었지요. 이제 너희가 만든 독을 너희가 마실 차례다. 강우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사랑채 처마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판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한 잔 더 마셔볼까나? 내일도 큰 돈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축하해야지. 하하. 판수가 술독을 들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설아와 주사또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자, 한 잔 더 합시다. 좋지, 좋아. 세 사람이 술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는 처마 밑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곧 시작될 것이다. 너희들의 심판이.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곧 사랑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강우는 여전히 처마 밑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이상하군.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가?
강우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판수와 설아, 그리고 주사또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술병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벌써 골아 떨어졌군. 할 수 없지. 내일 마시겠지. 강우는 조용히 담장을 넘어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서강우가 마을 사람에게 물었지요. 의녀가 오늘 모든 병이 나을 신비한 약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천년명약이라던가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네요. 강우는 주막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눈을 감은 채 말이지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백성들 앞에서 사기를 치려는 것이. 강우는 방에서 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며 더듬거리는 모습이었지요.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신성 같았지요. 그녀 옆에는 약장수 판수가 커다란 약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약은 예사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설악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1000년 동안 자란 영지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0년이라니. 그런 약이 정말 있을까? 설아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약은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효자에게는 신약이 되지만 불효자에게는 독이 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설아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지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약이 얼마나 신령한지 말입니다. 판수가 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황금빛 환약이 든 비단 주머니가 나왔지요. 설아가 환약 하나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약은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험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환약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지요. 오, 정말 신기하네. 강우는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코가 벌름거렸지요. 금가루를 입힌 것뿐이로구나. 저 안에는 수은과 독초가 들어있겠지. 설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을 한 알만 드시면 오래된 병이 낫고 두 알을 드시면 1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약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약이 독으로 변합니다. 특히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없는 자가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늙은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그럼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이 약은 거짓을 가려냅니다. 그러니 떳떳한 분들만 드시면 됩니다. 하. 강우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교묘하군. 효자 타령을 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심을 동시에 건드리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한 늙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녀님, 저한테 그 약을 주십시오. 저는 자식들이 셋이나 있지만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고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저 혼자서라도 살아보겠습니다. 설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매우 귀합니다. 한 알의 은자 열량입니다. 열량이라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열량이면 평범한 집안의 1년치 식량값이었지요. 늙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밭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설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밭이라. 글쎄요. 밭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20평쯤 됩니다. 그 정도면 약 2알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늙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문서를 가져오겠습니다. 늙은이가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우가 지팡이를 들어 늙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앞이 안 보여서 지팡이를 잘못 짚었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강우에게 쏠렸습니다. 설아의 얼굴에 살짝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요. 누구십니까? 강우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환약 쪽으로 코를 킁킁거렸지요. 킁킁, 킁킁. 그런데 이 이상한 냄새는 뭐지요? 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냄새라니요? 무슨 냄새 말입니까? 강우는 천천히 설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말이지요. 금 냄새가 아니라 쇠 냄새가 나는데요. 금은 냄새가 없지만 쇠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보시오, 눈먼 양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근거라. 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대신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지요. 약장사가 내게 준 약에도 수은이 들어있더이다.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은 천년영지로 만든 신약입니다. 판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눈이 어두우니 코까지 어두운 게요. 신성한 약을 모독하면 벌을 받을 것이요. 강우는 빙그레 웃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럼 당신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마을에 은수저 가지고 계신 분, 은수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은수저가 있소.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거라오. 잘 됐네요. 그럼 그 은수저를 가져와 보십시오. 만약 저 약에 독이 있다면 은수저 색이 검게 변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약은 하지만 이미 노인은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수저를 들고 돌아왔지요. 여기 있소. 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노인이 은수저를 강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우는 설아를 향해 몸을 돌렸지요. 의녀님, 그 약 하나만 이리 주십시오. 이 은수저에 그 명약을 조금만 묻혀보겠습니다. 설아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신성한 약을 함부로. 왜 망설이시죠? 독이 없는 게 확실하면 은수저 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진짜 명약이면 괜찮지 않겠소?
설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절하면 의심을 받고 수락하면 들통날 것이 분명했지요. 판수가 급히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이건 신성한 약이요. 함부로 시험할 수 없소. 강우는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직접 먹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의녀님이 먹어보시오. 진짜 명약이면 먹어도 되지 않소?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나는 이미 이 약을 먹었소. 다시 먹으면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판수 선생께서 먹어보시지요. 판수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도 어제 먹었소. 강우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니었지요. 내가 먹어볼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이 보이는 게요? 눈먼 사람이 아니었소? 강우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날렵했지요. 당신들이 파는 약이 정말 명약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소. 강우는 설아의 손에서 환약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서 받은 은수저 위에 올려놓았지요. 환약을 수저로 꾹 눌러 가루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수저가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말이지요. 저게 뭐야? 수저가 까매졌어.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강우는 검게 변한 은수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은수저는 독을 만나면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이 약 안에는 수은이 들어있소.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오. 그건 강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럼 당신이 직접 먹어보시오. 진짜 명약이라면 문제없지 않겠소. 강우는 설아의 입에 환약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지요. 싫어. 안 먹어. 판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강우가 발로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판수는 그대로 넘어졌지요. 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자기들도 안 먹겠다잖아. 사기꾼들이야. 강우는 환약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 부숴버렸지요. 이 약 안에는 수은과 독초가 들어있소. 먹으면 처음엔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살이 썩기 시작하고 계속 먹으면 오장육부가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돌쇠도 저 약 때문에 다리를 잃었구나. 돌쇠가 의족을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맞습니다. 저들이 저한테 팔았던 약도 이런 독약이었습니다. 약을 바를수록 다리가 썩어 들어갔고 결국 잘라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사기꾼들을 잡아라. 설아와 판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강우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서강우다. 이 고을에서 백성들을 속이고 해친 죄를 물으러 왔소.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나으리. 강우는 설아와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받을 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오. 설아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당신들이 해친 사람들에게 빌어야지. 나한테 빌게 아니오. 강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자들이 숨겨둔 돈과 문서를 찾아내야 하오. 그들이 사는 집으로 안내해 주시오. 한 마을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나으리. 사람들이 우르르 설아와 판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우도 그 뒤를 따랐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설아와 판수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기와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앞마당에는 온갖 비단과 약재 상자가 쌓여 있었지요.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 좀 보시오. 저 비단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 사람들이 분노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사랑채를 살피다가 벽 한쪽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다른 곳과 달랐지요. 여기로구나. 강우가 벽을 밀어내자 숨겨진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장롱이 있었지요. 장롱을 열자 은자 보따리와 금괴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들도 한가득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오. 강우가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돌쇠네 집 문서, 다른 백성들의 땅 문서, 빈 문서까지 잔뜩 있었지요. 저건 우리 집 문서요. 저것도 우리 밥 문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강우는 부엌 뒤편 장독대로 갔습니다. 큰 독 하나가 땅에 묻혀 있었지요. 흙을 파헤치자 독 안에 또 은자와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강우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과 문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오. 빼앗긴 집과 땅도 돌려받을 것이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주사또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감히 관아의 건물에! 주사또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가득한 사람들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강우를 보았지요. 너는 강우는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서강우요. 당신이 주사또요. 주사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 당신도 이 사기극에 한몫 끼었지요. 주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몰랐소. 거짓말 마시오. 어젯밤 당신이 저들과 나눈 대화를 내가 다 들었소. 주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우는 설아와 판수 그리고 주사또를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애워쌌지요. 자, 이제 당신들이 만든 약을 당신들이 마실 차례요. 강우는 부엌으로 가서 설아가 만들어둔 약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발 3개에 따랐지요. 이 약이 당신들이 만든 명약이라니 내 선물로 한 사발씩 나눠주리다. 설아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그건 독이에요. 아, 이제야 인정하는구려? 그럼 독인 줄 알면서 백성들에게 팔았다는 말이지요? 판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돌쇠는 다리를 잃었소! 다른 백성들은 집과 땅을 잃었소. 당신들의 용서는 그들에게 빌어야지 나한테 빌게 아니오! 강우는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당신들이 팔던 약이니 당신들이 마시시오. 효자에게는 신약이라고 했죠? 그럼 당신들도 효자라면 괜찮을 거 아니오? 설아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발, 그건 정말 독이에요. 그래요. 독이지요. 수운과 부자 뿌리가 든 독이야. 당신들이 백성들에게 먹이고 바르게 한 바로 그 독이야. 강우는 설아의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돌쇠의 다리를 망친 건 바로 이 동약이오. 다른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이 동약이고, 이제 그 동약을 만든 사람이 맛을 봐야지요. 강우는 사발을 설아의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지만 강우의 힘은 강했지요. 싫어. 하지만 결국 설아는 한 모금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얼굴이 일그러지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판수도 똑같이 독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의 입에도 강우가 사발을 들이밀었지요. 안 돼. 나는 그냥 심부름만. 심부름? 당신도 돌쇠에게 약을 팔았소? 그럼 공범이지. 판수도 결국 독약을 마셨습니다. 곧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지요. 죽겠어. 주사또는 공포에 질려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나으리, 이놈도 마시게 하십시오. 그래요. 이놈이 뒤에서 조종했어요. 강우는 마지막 사발을 들고 주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관아의 아전이면서 백성을 괴롭혔소. 죄가 더 무겁지요. 아니요. 나는 강우가 주사또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게 한 뒤 독약을 쏟아부었지요. 주사또도 독약을 삼키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괴로워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와 바닥에 쓰러진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이 고통이 바로 제가 겪은 고통입니다. 제 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 저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뿐이었지요. 강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들은 며칠간 고통스러울 것이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오. 내가 양을 조절했으니까. 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을 진짜 벌은 따로 있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평생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오. 강우는 마을의 장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관하로 데려가시오. 내일 아침 본관이 오면 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오. 알겠습니다. 나으리. 장정들이 세 사람을 결박해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돌쇠에게 다가가 집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게 자네 집문서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돌쇠는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원래 자네 것을 돌려준 것뿐이오. 강우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문서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격해하며 절을 했지요. 강우는 주막으로 돌아와 방 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관아암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설아와 판수, 그리고 주사또의 죄상을 밝히는 날이었지요.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세 사람이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은 독약의 여독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강우는 관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시로 부임한 본관이 옆에 앉아 있었고 마을의 이장과 원로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을 끌어내라. 관속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세 사람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지요. 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 판수, 그리고 주사또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강우는 손에 든 장부를 펼쳤습니다. 의녀 설화! 너는 한양에서 의술을 배운 의녀라 속이고 백성들에게 수은과 독초 같은 약을 팔아 27명을 해쳤다. 그중 돌쇠는 다리를 잃었고 노인 셋은 목숨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목숨까지 잃었다니. 그 김씨 할아버지도 저들 때문이었구나. 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약장수 판수, 너는 설화와 공모에 가짜 약을 만들고 팔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집과 땅을 빼앗았다. 그 수가 16건에 이른다. 판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주사또, 너는 관아의 아전으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들과 손을 잡고 백성을 괴롭혔다. 너의 죄가 가장 무겁다. 주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 돌쇠에게 물어보시오. 다리를 잃은 그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지. 돌쇠가 의족을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다리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 의녀 설화와 약장수 판수는 유배형에 처하고 주사또는 파직하고 곤장 100대에 처한다. 그리고 이들이 빼앗은 모든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예. 포졸들이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집과 땅, 그리고 돈은 모두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우는 관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어젯밤 찾아낸 은자와 금괴가 쌓여 있었지요. 이 돈으로 마을에 의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강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사또가 먼저 곤장을 맞았습니다. 100대의 곤장이 내려질 때마다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벌을 받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곤장이 끝나자 주사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갔지요. 설아와 판수는 유배지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설아가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시오. 나으리는 왜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인 죄인인데. 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죽음은 쉬운 벌이오. 하지만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그게 더 어려운 벌이지. 너희는 앞으로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살게 될 것이오. 설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들이 설아와 판수를 끌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강우는 주막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주막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돌쇠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가시는 겁니까?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네. 다른 곳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돌쇠가 강우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우는 돌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잊어도 되네. 그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다리 하나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돌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는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으리 건강하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강우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났지요. 강우가 고갯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나으리. 강우가 멈춰 섰습니다. 왜 따라왔나, 돌쇠? 나으리.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돌쇠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나으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아십니까? 약초도 독도 모든 것을. 강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네. 그냥 관심이 많은 거지. 백성들이 어디서 고통받는지, 나쁜 놈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으리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나 혼자서는 이 넓은 땅의 모든 백성을 구할 수 없지. 그래서 자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저요? 그래, 자네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도와주는 거지. 그게 바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네.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잘 있게, 돌쇠. 건강하게 살게. 나으리도 건강하십시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고갯길 너머로 사라졌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들판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다음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갈 것입니다. 그것이 암행어사 서강호의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